맞습니다. 영상은 엄청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이렇게 맑지 않았어요? 어제도 햇살 어제 엄청 약간 좋던데. 구름 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홀이 파3 여긴가 보네요. Propellus All-in-One. 자, 3번 홀은 파3 홀 백핀. 오, 되게 어려운 핀인데. 171야드. 171야드면 155m. 저 6번 아이언 주시겠어요? 네. 역시 본인 그 구질을 잘 보고 공략을 해야 돼요. 지금 171야드 7번 아니면 6번을 쳐야 되는데 저는 6번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저도 6번 아이언 정도면은 핀 보고 공을 완전히 똑바로 보낼 확률이 글쎄요 한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나올 수 있는 구질이나 미스를 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거의 한 미들 아이언 이상이면 거의 그 핀보다는 조금 안전한 방향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린 중앙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번 핀 보고 한번 쳐볼까요? 왼쪽 그린 왼쪽에 핀. 저 핀은 여기에 전체적인 지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핀을 직접 보기가 좀 위험하긴 하지만은 핀을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뭐 붙으면 좋은 거고. 근데 이렇게 핀 쪽으로 그냥 공이 핀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밀려서 그린 중앙 쪽으로 안전하게 가긴 갔어요. 근데 사실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핀을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의 구질, 본인의 핸디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핀이 좀 왼쪽에 벙커 쪽에 좀 위험한 데 있다.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선수들도 그렇지만 파3 홀에서 보기들 많이 합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여기서 벙커 들어가면 보기할 수 있겠지만은 왼쪽에 또 페널티 구역으로 가서 로스트 볼이 나거나 막 이랬을 때는 저기에 말뚝이 안 꽂혀 있으면 로스트 볼이잖아요. 그럴 때는 뭐 더블 보기 이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파3에서는 내가 미들 아이언 정도 잡으면 무조건 안전한 쪽으로 공략을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볼 마크가 이렇게 생겼을 때 항상 뒤쪽에서 올라간 데를 먼저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앞에서 들어간 데를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탭다운을 하면은 거의 요러면은 요거 한 하루면은 아물어지는데 이거 그냥 놔두고 굳은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면 누런 자국이 굉장히 누런 자국이 오래 갑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홀에 오른쪽에 벙커 있었을 때가 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저 벙커 없어져가지고.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 일반 골퍼분들도 연령층도 많이 젊어지긴 했지만은 네. 더 어려운 코스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쉽고 밋밋한 코스보다. 그렇게 어려운 코스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다 그렇지는 오시는 않고. 분들은 네. 그리고 저희가 레이디 내장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자, 이 홀이 대회 때도 굉장히 좀 어렵게 플레이되는 홀인데 389야드의 파4 홀입니다. 여기는 이 홀은 한마디로 조금 거리 나는 장타자의 천국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 가운데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큰 벙커를 캐리하는 게
250야드 쳐야지 저 벙커가 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벙커 캐리가 대부분의 선수들은 안 돼요. 몇몇 선수들 빼놓고. 뒷바람일 때는 저걸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좀 장타를 치는 선수들도 진짜 정타 잘 맞아야지 넘어갈 수 있는 홀인데, 이런 데서는 저거 캐리할 수 있으면 쇼다이언 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롱아이언 치고 진짜 극명하게 갈리는 홀입니다. 이런 데서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공을 조금 캐리를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사람들 무슨 실수 많이 해요? 티샷? 벙커를 넘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벙커 방향을 바로 보시다가 벙커로 많이 빠지세요. 벙커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겠네요. 네, 벙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제대로 맞아야지 이게 벙커를 넘어갈 수 있지, 조금 빗 맞으면 벙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앞쪽에 그 벙커 바로 전에 소나무들 있잖아요. 저거를 캐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탄도를 높여서 멀리 쳐야 되는데, 그래서 평상시보다 제가 티를 한 1cm, 2cm 정도 조금 더 높게 꽂았어요. 제가 엑스트라 캐리 한 20야드 더 보내는 거는 지난번에 그 박준호 프로하고도 플레이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티를 조금 높게 꽂고 스탠스 조금 넓게 쓰고 어깨하고 골반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팔의 힘을 최대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우리 캐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벙커를 넘기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힘을 더 주고 칠 거예요. 힘 주고 한번 쳐볼까요?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저거 넘겨야지. 딱 강하게 쳐야지, 세게 쳐야지. 그러면서 몸에 힘을 주는 거예요. 샷. 이렇게 친 게 임팩은 잘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벙커 넘어갔네. 너무 잘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거보다 너무 스윗스팟에 정확하게 잘 맞아서 그랬나 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스윙을 하되 오히려 팔의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스탠스를 넓게 쓰면은 어깨하고 골반을 조금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팔의 힘을 빼고, 그리고 샷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평상시가 여기면 그거보다 한 뼘 정도 더 넓게 쓰고, 팔의 힘을 최대한 빼고 스윙 동작을 크게. 샷. 약간 왼쪽으로 당겨지긴 했지만 벙커는 아주 손쉽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쳤을 때가 저는 오히려 몸동작은 크게 하지만은 힘을 훨씬 더 빼고 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랬을 때 스피드가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저도 이렇게 스피드를 측정을 해보니까 평상시에는 한 98, 99마일 정도 편하게 스윙했을 때, 근데 지금처럼 몸동작을 크게 했을 때 거의 한 105, 6마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 8마일 정도 더 스피드를 더 낼 수 있다는 거는 2, 30야드가 캐리가 더 가요. 거리도 더 가고. 그러니까 요거 한번 꼭 해보시면 좋습니다. 멀리 쳐야 될 때 몸에 힘 딱 주고 세게 치지 마시고 오히려 몸동작은 크게 하되 팔은 최대한 힘을 빼고 그렇게 스윙을 해야지 이 헤드 끝에 스피드가 붙어야 됩니다. 몸에 스피드가 붙으면 절대 안 되고 헤드 끝에 스피드를 붙여보세요. 나중에 친 게 맞기는 잘 맞았는데 방향이 조금 오른쪽으로 밀려가지고. 네, 그래도 잘 넘어가서 첫 번째 건 너무 잘 갔는데. 그냥 첫 번째 걸로 플레이 할게요. 제일 멀리 간 거요? 예. 저거 이제 힘주고 친 거니까 100야드에 54도, 50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힘주고 쳤을 때 저렇게 정타 맞으면 멀리 가긴 해요. 근데 대부분 힘주고 쳤을 때 오히려 저거보다 힘 빼고 쳤을 때가 스피드가 더 많이 붙어가지고, 저도 연습장에서 요즘 이제 그 헤드 스피드 측정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에는 감으로 이렇게 레슨을 했는데 이제는 실측을 하면서 레슨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휘둘렀을 때 스피드가 더 난다, 이게 너무 극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거리 100m 나옵니다. 네, 5054 괜찮으세요? 100m 50으로 칠게요. 네. 역시 지금 그 친 공이, 힘주고 친 공이 지금 그 언덕 넘어서 잘 왔어요. 근데 쇼다이언에서 양잔디에서 왼발 내리막 라이, 여기는 지금 이런 데서도 탑핑이 많이 나잖아요. 탑핑 많이 날 때 방지하는 방법, 항상 그 쇼다이언을 잡고 양잔디에서 칠 때는 몸의 높낮이만 최대한 같은 높이로만 유지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 높이를 의식해도 좋고, 아니면 스윙을 하면서 내가 몸이 들리지 않게 가슴 높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제가 치는 그 쇼다이언의 팁은 얼굴을 최대한 코 높이를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팔은 최대한 힘을 빼주는 겁니다. 팔이 경직되면 채가 올라와요. 그러면 탑핑이 납니다. 얼굴 높이를 최대한 같은 높이에 두고 팔은 힘을 빼는 거예요. 샷! 왼발 내리막 라이다 보니까 탄도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탄도를 내려고 그렇게 칠 게 아니고, 잔디가 다 흩어졌나 보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낮게 날아갈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낮게 날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샷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탄도를 좀 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사실 치다 보면은 골프에서 제일 어려운 라이를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내리막 라이에서 오르막 그린 치는 샷이 제일 어려워요. 이 심리적으로 내리막 라이니까 탄도는 낮게 가는데 그린은 약간 솟아있고 그러면은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프로 선수들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정확한 컨택,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탄도를 역행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역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항상 거기서 무리수가 나오고 미스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친 샷도 50도 웨지 치고는 굉장히 탄도는 낮았는데 그래도 바운스가 크게 되면서 핀 옆으로 갔어요. 이 홀은 아까 제가 가슴 높이를 제대로 유지를 하고 정타를 치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약간 오르막에 기분 좋은 버디 찬스가 되긴 했는데, 아까 우리 캐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선 탑핑 많이 나잖아요. 탑핑 나면 요 뒤쪽에 벙커 있죠. 여기가 제일 많이 공 들어가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벙커샷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그 뒤쪽 벙커 많이 들어가겠어요? 네,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또로로 해서 이렇게 벙커 들어갔다. 여기 그 아일랜드 컨트리 클럽의 벙커가 유달리 색깔이 하얗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여기 오는 분들이 이 벙커가 굉장히 모래가 무거워서 힘들어 한다고, 특히 비 오고 난 다음에 눅눅하게 됐을 때 이 모래가 더 어렵긴 어려운데요. 이 모래가 제가 알기로는 이걸 주문진 규사라고 불리우는 모래인데, 벙커 모래 중에도 한 5가지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얕은 지식인데 이 정도는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진 규사가 이게 조개가루예요. 조개 껍데기 가루라 가지고 입자가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발이 푹푹 들어가지가 않고 꼭 보면 이렇게 굵은 소금 같잖아요. 저는 사실 요런 벙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발이 푹푹 잠기고 밀가루 파우더 같은 그런 모래보다 이렇게 굵은 모래들이 잘만 치고 나오면 이게 컨트롤 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거리 조절도 그렇고, 제일 벙커샷 할 때 제일 공통적으로는 요 클럽 밑바닥, 소울 부분으로, 보통 이거 그 바운스 각을 얘기를 해서 요 바운스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요 밑바닥으로 모래를 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데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혀 있고 날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이 날로 들어가는 이 클럽 페이스 이렇게 닫아 놓고 벙커샷 하는 분들 보면은 치면은 이거 다 박히기가 쉬워요. 엄청 무거워요. 모래 저항이 엄청 많아요. 잘 가지도 않고 모래만 잔뜩 파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런 데서는
클럽 페이스를 열고 이 클럽 헤드의 밑바닥으로 모래를 때리고 나가는 게 그게 키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셋업에서 샷을 한다 그래도 바닥으로 때렸을 때 이렇게 훨씬 더 채가 잘 빠져나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아까 같이 클럽 페이스를 닫아놓고 할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모래가 완전히 눅눅하게 다져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열어놓고 쳤을 때 모래의 채가 너무 가파르게 튕겨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클럽 페이스를 살짝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럴 때는 약간 찍어치는 느낌으로, 모래가 다져진 모래에서는 이럴 때는 스탠스도 조금 좁게 서도 되고 약간은 피치샷보다는 조금 더 크게 치면 돼요. 그래서 살짝 찍어치는 느낌으로, 살짝 찍어치는 느낌으로, 살짝 찍어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쳤을 때가 공이 잘 나갈 수가 있지만은, 나머지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 페이스를 열어놓고 그리고 요 헤드의 밑바닥으로 채가 탕탕 튀겨져 나가게, 요게 제일 중요한 키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가시죠.